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풋살장에서 축구 동호회 활동을 하시던 피해자분께서 풋살장의 인조잔디가 훼손된 부분에 다리가 걸려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보상을 받으셨던 사고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2025년 4월경 밤 9시경에 피해자분께서는 축구 동호회 활동을 위해 사고가 발생한 풋살장에 처음으로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준비 운동 후 편을 나누어 축구 경기를 하시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분께서는 인조잔디 바닥에 찢어져 있는 부분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시게 되시면서 불행히도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시는 사고가 발생하시게 됩니다. 이후 다리의 통증과 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동호회 분들의 도움으로 귀가를 하시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수소문 후 병원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엑스레이 결과 골절은 없는 상태였고, MRI를 통한 추가적인 검사 후 우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어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게 되십니다. 이후 피해자분께서는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건봉합술을 시행받게 되신 후 며칠 뒤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이번 사고가 풋살장의 인조잔디가 훼손되어 발생한 점을 주목하시고 해당 풋살장 측에 사고 통보 및 보상을 요구하게 되십니다. 또한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해당 풋살장 인조잔디가 오래전부터 훼손된 상태에 대해서 사고 발생 전에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해당 풋살장의 운영자 측에서도 인조잔디가 훼손되어 있는 것을 사전 점검하였으나 예산 문제로 추후 복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풋살장도 인조잔디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한 후 보험 접수가 되었고, 해당 풋살장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사고 접수 후 피해자분께서는 보험사 측 현장 조사자와 면담을 진행하시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축구 경기 중 바닥 인조잔디 마감재 훼손 때문에 다치게 되는 경우 피해자도 이를 인지할 수 있었던 바 피해자의 과실이 많이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게 되셨고, 향후 그럴 경우 치료비 정도 수준에서 보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내가 손해를 본 부분이 큰데 과연 보험을 통해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것이 맞는지 정보를 수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전화 상담을 하시게 되었고, 저는 피해자분께 직접 만나 피해자분의 상태와 그간의 진행 과정 등을 상세히 듣고 싶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피해자분의 직장 근처로 찾아가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고, 해당 사고는 이미 풋살장에서 인조잔디가 찢어져 있고 마감이 훼손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단지 예산 문제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은 생각보다 많이 적용하지 못할 거라고 안내를 드린 후 추후 아킬레스건 파열로 인해서 발목 운동에 제한이 발생한다면 후유장의 평가를 통해서도 제대로 된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러한 저의 안내에 피해자분께서는 사건을 의뢰해 주셨고, 저는 사건 수임 후 보험사 측에 선임 통보서를 발송하면서 피해자분께서 그동안 사용하셨던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도 가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가지급 청구 이후 보험사 측으로부터 치료비 일정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유사 판례와 법률 전문 등을 통해서 피해자분의 과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분께서도 조명이 환한 풋살장 바닥에 인조잔디를 잘 보고 회피할 수 있었던 점과 사전에 준비운동 과정이나 운동을 하면서 인조잔디가 찢어져 있던 부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은 40%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후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피해자분께서는 우측 발목 운동에 대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를 통해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셨고, 저는 이러한 후유장애 평가를 근거로 하여 보험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분께서는 육아휴직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급여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분의 원천징수 영수증과 해당 연도의 연봉계약서, 그리고 육아휴직에 대한 신청서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토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정상적인 소득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판례와 함께 보험사에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육아휴직 기간도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 연봉계약서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받아 일실 수입을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분께서는 이번 풋살장 사고로 인해서 2,873만 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을 보험사로부터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피해자분께서는 보험사 측 조사자만 만났을 때는 본인의 과실이 많이 적용되고 결국 치료비 정도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저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신 후 과실이나 소득 그리고 결과적으로 후유장애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셨던 금액보다 몇 배가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었다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보험사 측에서는 피해자분에게 절대 유리하게 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또한 중요한 부분인 후유장애 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절대 안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상책임 사고에서는 추후 후유증이 남을 것 같다고 하신다면 꼭 저와 같은 주변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문의 후 제대로 된 보험 진행과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시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셨던 피해자분의 보상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정보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